안녕하십니까, 송정윤입니다. 자, 오늘도 오늘의 상한가 체크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대체적으로 괜찮은 편이었고, 오늘 상한가 6개 정도 나왔거든요. 일단 코스닥 쪽에서 일단 2%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또 좀 네옴시티 관련해서나 여러 좀 중소형주에서 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은 조금 배제를 하면 오늘의 유의미한 결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상한가가 나왔다는 점이에요. 그 종목은 바로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가 동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 생각은 일동홀딩스가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다는 자체는 우선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매기가 좋아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볼 수도 있겠고, 또 한 개는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시작되나, 코로나19 모멘텀,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의 모멘텀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라는 중요한 반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상한가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상당히 좀 사안이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은 대표적인 우리나라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했던 그런 이제 회사였는데, 개발 소식이 들리듯 안 들리듯 하다가 또 주가가 이제 오르기도 했다가 떨어지기도 했다가 이렇게 반복했다가 결국엔 다시 상한가를 가네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러한 결과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홀딩스를 오늘 볼 건데요. 일동홀딩스는 일동제약보다는 시가총액이 좀 작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동홀딩스를 먼저 좀 보는 거고요. 뭐 하는 회사냐? 바이오 및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지주사죠. 이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 히알루론산 및 필러 사업 일동 히알테크를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과 현재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고, 긴급 사용 신청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참 끝도 없죠. 벌써 어느새 7만 명을 또 넘겼다라고 합니다. 11 확진자가 지금 7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게 그 우려 수준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7만 명이 또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또 지금 뭐 사람들이 면역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감염자가 또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뭐 격리라든지 또 이렇게 불편해진 상황이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또 머리가 아파집니다. 예. 또 그런 점에서 또 코로나19 관련된 수혜주들은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다는 또 기회도 있죠. 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백신은 좀 있는데 치료제는 없어요. 화이자에서 개발한 게 있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토종 코로나19 치료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굉장히 다들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모멘텀에서는 큰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재료와 재료의 크기는 좀 큰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수급 상황을 보시면 외국인이 19,000주, 기관이 889주, 프로그램 2만 주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일단은 외국인 기관 양매수 모두 좀 들어가서 양호한 상황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기술적 분석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보면 지금 일동홀딩스가 또 3월 25일부터 이 코로나19, 그러니까 올해 3월 25일부터 코로나19 관련된 모멘텀으로 주가가 무려 지금 만 원대에서 주가가 거의 5만 원대 5배를 갑니다. 네. 이때도 그 기대감이었거든요. 기대감으로 쭉쭉 가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여기까지 조정 왔습니다. 그러다 다시 좀 뭔가 살아나는 분위기가 났는데 여기서 아마 긴급 사용 신청이 실패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끝이 나나 했죠.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모멘텀이 사라지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시간을 쭉 끌었어요. 그러다 이제 10월달 11월 이렇게 겨울로 진입을 했죠. 그랬는데 다시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네. 이번에는 2만원대에서 출발했고 상한가가
이제 33,950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이렇게 될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긴급 사용 승인되면 이 전고점 근처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넘기거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승인이 되게 되면 일단은 이제 실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7만 명이 넘고 이제 없던 치료제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구매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받을 거니까요. 치료받으면 낫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마어마한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백신은 사람들이 안 맞으려고 해도 치료제는 특히 또 경구용이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되거든요. 알약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가 매우 풍부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물론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재료의 크기만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편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일동홀딩스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반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새롭게 주도주가 탄생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동홀딩스의 오늘의 상한가는 좀 중요해 보인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느낌은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일동홀딩스가 어느 정도 좀 조정만 좀 나온다면은 한번 좀 잡아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통과만 되면 분명히 이 정고점은 넘길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예. 이때는 기대감이었지만 통과가 되면은 이제 실적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밸류를 볼게요. 밸류도 뭐 PER이 0배가 나오네요. 0배. 예. 이건 이제 실적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실적이 나게 되면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대세 상승 가능성이 있는가? 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만약에 2배 정도 하면 6만원대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 광범위한 확진자와 환자를 볼 때 재료가 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은 약간 신뢰도를 잃었지만 치료제는 사람들이 많이 먹으려 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수익성으로 충분히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고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료의 크기는 큰 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조건이면은 대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동홀딩스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 우리 이제 한번 그동안 상한가 체크를 몇 번 했잖아요. 한 종목만 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죠. 종목 이름은 동아화성을 좀 볼게요. 동아화성 우리 처음에 시작했을 때 처음에 상한가 체크 시간 이제 점검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까먹지 않는다니까요. 자, 동아화성 상한가를 간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한번 또 12,500원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이제 이격이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제가 이럴 때 이제 노려볼만 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11,000원이 핵심인데요. 제가 보는 타이밍은 지금이 아마 이게 계속 과열권이 돼서 30분 단위로 지금 매매가 될 건데요. 매매 과열권이 돼서 만약에 그게 풀린다고 하면 이제 이 자리가 중요해집니다. 과연 11,000원을 하방으로 뚫고 다시 이까지 9,400원 선까지 조정이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지지를 계속 받다가 다시 한번 강력한 양봉을 뽑아낼 수 있느냐. 자, 여기에서 갈림길이 나오게 됩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쭉 쳐졌다가 가면 당분간 또 볼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양봉 흐름이 나오고 이 전고점인 12,500원을 넘기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봐야죠. 다시 대세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체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안 하면 놓쳐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갔다는 건 분명히 아주 좋은 재료가 있는 건데, 이 상한가를 가면 매매를 못하고 또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 때문에 접근 자체를 꺼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대세 상승 종목 보면 알겠지만 상한가로부터 저가권으로부터 상한가가 나오는 것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다수.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지속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동화성 아직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남기고 저는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장이 좋았으면 좋겠고 내일도 좋은 또 상한가 종목이 있다면은 또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